자, 1번. 어느 지구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극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고지자기 복각 크기 200mA와 50mA 비교한 건데, 자, 갑시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고지자기 복각은 생성 당시 그 지계에서 암석들이 생성될 때 그 당시 위도값과 비슷합니다. 뭐 완벽하게 똑같다 할 수 없지만 그 위도값과 유사한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200mA 때 지금 고지자기 극의 위치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지괴 이 위치인데, 자, 원래 고지자기 극 가지고 알아낸 것이, 원래 고지자기 극은 생성 당시에 지리상의 북극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점을 지금 북극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빨간 점이 이동할 때 항상 생각할 게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 그 지궤도 역시 같이 움직여서 그 당시에 지궤가, 그 당시에 대륙이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재작년에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나왔습니다. 자, 뭐 이동하거나 또는 회전하는 것은 문제상에서 거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하는 것 이런 말들 별로 없으면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돼. 다시 할게. 뭐냐면 측정 지점, 그러니까 지계와 고지자기 극은 하나의 세트로서, 한 세트로서 함께 이동하면 된다. 같은 방향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mA 때 지계의 위치는 바로 저 노란색 위치가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50mA 때 위치. 자, 그러면 고지자기 극이 파란색 위치니까 역시 함께 이동하는 것. 이 고지자기 극을 지리산 북극 위치로 갖다 놓을 건데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지궤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자, 현재 지궤를 같이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록색 위치인데 50mA 때 위치. 자, 이렇게 역시 또 이동시키면 현재 이 초록색 위치가 50mA 때 바로 지계의 위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노란색이 200 그리고 초록색이 50이 되는데 두 개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위도값을 비교해 보면 200mA 때 바로 좀 더 고위도 위도값이 크기 때문에 복각 역시 크겠지. 복각은 위도값과 유사한 값을 가지니까. 자, 니은 200mA에서 0A, 자, 0mA 동안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자, 갑시다. 자, 그러면 200mA 때 지계 위치는 저 노란색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계 위치가 나와 있지? 그러면 지금 거의 직선으로 쭉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보게 되면 당장 봤을 때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파란색의 경로를 생각해 보면 파란색 경로를 확인해 보면 노란색 위치가 처음 위치인데 북극을 향해 먼저 이동하는 거죠. 지금 북극을 먼저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정확히 말하면 원래 북쪽으로 가서 북극에 닿은 다음 북극을 지나서 다시 현재 위치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방위를 말한다면 북으로 먼저 갔다가 그리고 북극에 도달했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방향은. 그래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디귿 200mA, 0mA 동안 이동 속도 점점 빨라졌다 되어 있는데, 자, 고지자기 극 실제로 지게가 각 지게 위치를 쭉 한번 다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게하고 고지자기 극은 하나의 세트라 그랬어. 그러면 실제 지게가 움직인 만큼 고지자기 극도 움직이는 거니까 굳이 지게를 다 위치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고지자기 극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거의 경로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동 속도를 따지는 거니까 고지자기 극이 움직인 만큼 지궤도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이동 속도를 서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200mA에서 150mA까지 현재 이렇게 이동했을 겁니다. 이 정도 50mA라는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였어. 그리고 150에서 100mA 역시 50mA 동안 이만큼, 다시 100에서 50 동안 50mA 동안 이만큼, 다시 0까지 이만큼. 그러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흘러감에 따라서 최근으로 올수록 간격이 동일한 시간 동안 간격이 줄어든다는 말은 이동 거리가 줄 거니까 이동 속도는 느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답은 1번. 자, 2번.
자, 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수몰 ABC, 나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령이 되겠지. 해령 같은 경우에는 멘틀의 상승부로서 지하 내부에서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압력 감소로 인해서 현재 멘틀의 또는 물질들의 암석의 용융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멘틀의 부분 용융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니까 지금 오른쪽 나에서 이제 세로축이 깊이니까 위로 올라오는 것, 바로 B가 되겠죠. B. 자, 그리고 스몰 B 같은 경우에는 해양 지각이나 해양판, 자, 해양판이 섭입하게 되면 해양 지각이나 또는 퇴적물로부터 탈수 과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온 물이 주변 멘틀에 공급해주면, 자, 멘틀의 물을 공급받았을 때 멘틀의 용융점이 또 역시 낮아지면서 부분 용융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런데 지하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좀 더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쭉 올라오다가 대륙 지각을 만나게 되면 이 대륙 지각을 열을 가해서 녹이게 되는 거지. 근데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니까 바로 유문암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스몰 B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용융 곡선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 용융 곡선으로 닿는, 바로 C가 되겠지? 바로 탈수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C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고온의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서 대륙 지각에 열을 가해서 화강암질 마그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바로 A 과정. C는, 스몰 C는 바로 A가 되겠지.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자,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몰 C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스몰 B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서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섞이게 되면 중간 성질을 가지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분출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렴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자, 3번 화성암 문제인데 이거는 좀 쉽잖아, 맞지?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화성암 가나 특징 나타낸 것 되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 결정, 유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정이 작다 그 말이지? 그러면 세립지를 말하는 거고 화산암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유색 광물 함량이 매우 많다. 그 말은 염기성이야, 산성이야? SiO2 함량이 적은 현종면 염기성이 되겠죠? 자, 됐고. 자, 그러면 염기성에다가 세립질이니까 현무암 될 거고, 나 같은 경우에 결정 크기가 매우 크다. 그 말은 조립질이 되겠지? 자, 조립질이니까 심성암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화학적인 특징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거에 끝나는 거지. 자, 문제 갈게. 자, 지금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가 빠르겠죠? 그래서 P가 되는 것이 가가 될 거고, A는 속도가 느리니까 심성암이니까 나가 되겠지. 암석 생성되는 깊이. 자, 깊이가 깊을수록 냉각 속도 느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나가 될 것이다. A가 B보다 깊다. A가 깊은 거 맞죠? 맞고. 자, 반려암은 나에 해당된다. 화선반. 자, 반려암은 화학적으로 따지면 어디에 속하는 거죠? 염기성이죠. 맞지? 자, 그러면 원래 현무암과 염기성 두 개, 일단 SiO2 함량이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거기에 헷갈리면 안 돼. 원래 지금 가 같은 경우에 현무암이니까 이것도 염기성이지? 얼마 이하입니까? 52보다 적을 거야, 맞지? 그런데 얘는 더 적단 말이지. 됐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현재 보면, 자, 나가 일단 A가 나라 그랬기 때문에 현재 가보다는 B보다는 더 적은 거지. 근데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세로축의 값이 안 나와 있잖아. 이게 그 차이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52보다 적다. 현재 그러면 심성암 중에 염기성 반려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됐지? 자, 됐고. 자, B는 산성암에 해당된다. B는 산성암. 아니었죠? 염기성이라고 그랬지? 넘어갈게.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어렵진 않은데, 참고로 니은 좀 보려고 그래. 참고로 가는 이거 선상지죠? 나는 삼각주가 되겠지? 삼각주. 현재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 이거 대륙 사면을 따라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지. 자, 대륙 사면을 따라 이동할 거고, 결과적으로 대륙대 퇴적돼서 어떤 걸 만듭니까? 점이층대 만드는 거지. 자, 가겠습니다. 퇴적물 구성 입자 고른 정도. 고르다 말은 크기가 비슷한 정도를 말해. 근데 저 상류로 갈수록 큰 자갈도 있고 작은 흙도 있고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내려갈수록 하류로 갈수록 입자가 좀 더 고르게 되는 거지. 자, 나에서 대체로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퇴적 입자 크기가 커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크게 커지냐 그 말이잖아. 자, 이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쨌거나 지금 삼각주는 태적지잖아. 그 위에 쌓이게 될 거야. 자, 뭐냐면 봐봐. 자, 여기 지금 사면에 있어. 이게 지금 삼각주에 태적되는 곳이라 칠게. 여러분들 입자가 작은 게 멀리까지 갑니까? 큰 게 멀리까지 갑니까? 작은 게. 그러면 여감, 사암, 이암이 형성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얘들 계속 위에 쌓이는 거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위에 쌓일 거야. 맞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바다 쪽으로, 오른쪽인 바다 쪽으로 계속 확장돼서 가는 거지. 됐나?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새로 퇴적되더라도 제일 위에, 제일 가까운 곳에 누굽니까? 여감이고, 사암이고, 이암이 되겠지? 또 시간 지나면 또 1이 되겠지. 맞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위로 올라가면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것? 커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지? 자, 5번. 자, 서로 다른 부정합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기억. 가의 부정합 형성 과정, 습곡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지금 습곡이라 했기 때문에 지층이 휘어야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지층이 휘게 되면 위에 부정한 면의 위쪽과 아래쪽, 층리 자체가 서로 나란하지 못하는 거지. 바로 경사 부정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층리가 나란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 부정합이지. 바로 습곡작용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 나에서 난정합. 나의 난정합 맞죠? 난정합이라는 것은 부정한 면 아래쪽이 자, 화성암이나 또는 변성암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난정합이 되는 거예요. 난정합이란 말은 어려울 난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 현재 나란한지 또는 경사져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층리 가지고 보는 건데 현재 아래쪽 부정한 면 아래쪽이 화성암이나 또는 변성암이면 층리가 없기 때문에 나란한지 경사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어쨌거나 나는 난정합. 부정한 면 상하 지층 사이 시간 간격 나가 가보다 대체로 크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현재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면 아래쪽이 화성암, 일반적으로 심성암이나 변성암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성암, 기본적으로 아주 깊은 곳에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변성암 역시 열과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 자, 그럼 기본적으로 높은 열과 그리고 큰 압력을 받으려면 역시 깊이가 깊은 곳이야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상승해서 융기에서 현재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새롭게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주 깊은 곳이 자, 지표 부분까지 올라와서 깎여야 되는 거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대체로 난정합이 현재 형성되는 시간 자체가 아주 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크게 되는 거지. 깊이가 아주 깊은 곳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자, 6번. 자, 가나는 각각 어느 광물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 Y 붕괴 곡선입니다. 참고로 이 붕괴 곡선이 나오면 반감기를 알려주기 위한 거지. 자, 갑시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 50% 반감기는 바로 1억년이 될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2억년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X와 X 자원소 비가 3대 1이라면 자, 이렇게 3대 1, 몇 대 몇 이렇게 나왔으면 자,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량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방사성원소가 처음에 1이 있었는데 반감을 하면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변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이게 바로 총량이 되는 거지. 총량이 4고 이때 X의 양, 이게 3인 거잖아. 그러면 X의 양은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4분의 3이란 말은 아직 반감 2분의 1로 아직 안 됐단 말이지. 그러면 반감 1에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절대는 2억이란 말은 틀린 거죠. 아직 1억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3대 1이 아니라 만약 문제에서 1대 3이라면 이렇다면 1대 3이면 총량이 4, 그리고 X는 4분의 1이니까 현재 반감을 2번 한 것, 그리고 2번 했다면 반감기가 1억이니까 2억.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렇지만 현재 양을 보게 되면 4분의 3밖에 안 된다. 아직 반감 1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자, 니은. 광물이 생성된 후 4학년이 지났을 때 X와 Y, B. 자, 4학년은 가 같은 경우에는 반감을 4번 한 것. 그 말은 16분의 1이고 Y는 반감기가 2억이니까 4학년이면 반감을 2회 한 것. 그 말은 4분의 1이 있는 것. 자, 그런데 문제상에서 X와 Y의 처음 양이 이제 동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양이 동일한 상태를 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6분의 1과 4분의 1 그대로 양쪽으로 비교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16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1대 4. 맞는 말이죠. 자, 디귿. 광물이 생성된 후 2억 년 지났을 때, 자, 모원소 분의 자원소. 자, x는 지금 반감을 2회한 거니까 모원소인 x는 4분의 1이 남아있겠죠? 자원소는 총량을 1이라 본 거니까 현재 x가 4분의 1이란 말은 자원소는 4분의 3이 되겠지. 그럼 4분의 1분의 4분의 3이 될 거니까 이거는 3이 되겠지? 자, y 같은 경우에 2형 지나면 반감을 1회 한 거죠. 그러면 반감을 1회 했기 때문에 자, 모원소는 1에서 2분의 1로 바뀌고, 그러면 전체 원래 총량을 1이라 봤기 때문에 현재 2분의 1이 변한 거니까 자원소는 2분의 1로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거는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값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죠. 자, 고기후 연구방법. 자, 뭐뭐의 종류와 분포로 과거 기후 추정한다. 화석 연구돼 있으니까 실제 화석을 통해서 어떤 과거의 환경, 기후를 알아낼 수 있는 건 바로 시상화석이라 하지. 자, 그리고 특히 자, 이 시상화석과 대비되는 시대를 알려주는 건 바로 시대의 표준이 되는 표준화석. 자, 시상화석.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잘 나오죠. 바로 산호와 고사리.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그리고 고사리는 현재 육지인데 따뜻하고 습한 이제 육지 환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온난 수변한 기후. 자, 나 지층 태적물 연구. 저 고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다는 빙하 속 공기 방울. 특히 빙하 속 공기 방울 연구하게 되면 그 당시의 공기 조성을 알 수가 있다. 대기 조성을. 특히 누구의 양이냐면 바로 CO2의 양이죠. CO2 양과 그 당시 기온은 비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CO2 양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 기억. 자, 시성화석은 기억 해당. 맞는 말이죠. 니은. 나에서 태적물 속에 활엽수, 꽃가루 화석이 발견된다면 당시 기후는 온난하다. 활엽수라는 것은 낙엽, 그러니까 잎이 현재 넓게 펼쳐져 있는 애를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게 바로 침엽수. 현재 잎이 침처럼 생겼다. 이런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소나무가 되는 거지. 소나무는 아주 추운 기후도 잘 살고 있지. 그래서 활엽수는 보다 따뜻한 곳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활엽수의 꽃가루, 활엽수 식물의 꽃가루가 나타났다면 그 식물이 살았던 거니까 현재 상대적으로 좀 온난하고 그런 기후에서 살았다. 그 말이 되겠지? 자, 디귿. 다에서 공기방울 속 온실기체 농도, 특히 바로 CO2를 말하는 거죠. CO2 양 가지고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8번 갈게. 자, 8번. 자, 어느 지질 때 일어난 사건 돼 있는데 최초의 척추동물 어떤 동물입니까? 어류를 말하죠. 맞지? 자, 참고로 어류인데 이거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잖아. 맞지? 바다에서 현재 하늘까지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디서 트집 기억납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좋고 이게 필수는 아닌데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어류 같은 경우에 오르도비스기 때 출현했다 그 말이었죠. 맞지? 자, 최초의 육상 생물 출현 이건 꼭 기억해야지. 언제입니까? 실루리학이죠. 이건 기억해야 돼. 이건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양치 식물은 자, 기본적으로 이건 고생대잖아. 맞지? 근데 고생대 초기에는 식물이 있다 없다? 없다. 후기부터 나타나는 거죠. 맞지? 그래서 고생대 후기가 될 것이다. 됐지? 자, 그러면 문제 갈게. 사건이 일어난 순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거 지금 보면 우리가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실제 고생대 후기라는 것은 석탄기와 페름기를 말하거든. 이 기를 꼭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원래 생물 어디서 나타났다? 먼저 물속 어류부터 맞지? 그다음 당연히 그 다음에 육상 나오겠지. 육상 나와서 바로 번성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현재 양치 식물이 번성하려면 이것도 식물이니까 육상 식물이니까 시간은 당연히 나보단 D가 되겠지. 그래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순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렇지만 자세한 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도움된다. 자, 필석류. 자, 고생대 전체 삼엽충이었고 초기에 필석, 갑주어, 그 다음 방수충이잖아. 맞지? 됐나? 그러면 필석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고생대 초기를 말하지. 삼필, 갑방.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엽충 전체 필석, 갑주어, 방수충이었다는 것. 자, 방수충 다른 말로 푸줄리나. 자, 지질시대 전체에 걸쳐 빙하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고생대를 말하잖아. 맞지? 고생대지? 그러면 고생대 때 빙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성컨불의 시대 때도 그리고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만 없었지. 참고로 이거 자 고생대 중기와 끝무렵 말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맞지? 그리고 중생대는 없었다. 그리고 신생대는 끝무렵에 빙하기와 간빙가 계속 반복적 나타나잖아. 맞지? 자, 9번 자, 가와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기상위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야간에 촬영한 영상. 참고로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볼 수 있고 적외 영상은 낮과 밤 시기가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시 영상에서 구름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밤이 아니라 낮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니은 구름 최상부의 높이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는 바로 적외 영상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지. 참고로 높이가 높을수록 흰색으로 밝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보게 되면 A가 더 밝기 때문에 A가 더 높다는 거지. 그래서 A 높이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구름이 존재하는 곳은 우리 대기권에서 대륙권에만 존재합니다. 그럼 대륙권은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은 것이고, 그리고 온도가 낮은 만큼 적외선 에너지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C 지점에는 정난운이 발달해 있다. 자, C를 보게 되면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 구름의 양을 표현하고 있는데 흰색으로 나올수록 더 두꺼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름의 두께는 두껍고 그리고 적외 영상 보게 되면 역시 흰색, 아주 높게 치솟아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아주 두꺼운 구름이 높게 치솟아 있기 때문에 현재 빗방울, 자, 정난운 발달한 것 맞는 말 되겠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10번 자, 가는 어느 10월 우리나라 부근 통과하는 태풍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태풍의 최대 풍속은 독도 부근 지날 때, 제주도 부근 지날 때 비교하고 있는데, 자, 최대 풍속이라는 것은 바로 태풍의 세기,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태풍의 세력은 최대 풍속 말고도 바로 중심기압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래서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최대 풍속이 강할수록 태풍 세력은 강하다.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제주도 부근 지날 때 6일 03시 부근에 중심기압이 975 헥토파스칼이고, 그리고 독도 부근이 지날 때가 6일 15시 그리고 21시 사이가 될 겁니다. 자, 그때는 985를 띄고 있어. 그 말은 제주도 부근을 지날 때 중심기압이 더 낮았기 때문에 세력이 더 강하다. 그 말은 최대 풍속도 더 강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니은 나의 관측 지역에 제주도보다 고위도 위치한다. 참고로 나의 자료에서 제주도를 지날 때 6일 03시 부근입니다. 근데 6일 03시에 풍향을 보게 되면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태풍이란 건 열대 저기압, 저기압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 건데 제주도보다 좀 더 고위도에 위치했다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제주도보다 좀 더 아래쪽 저위도에 위치했다면 남풍 계열 바람이 불었겠지. 왜냐하면 태풍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됐지? 그러면 지금 북풍 계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북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제주도보다는 좀 더 고위도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6일 06시 그리고 09시 자 12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 풍향 변화를 보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말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관측소가 위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이 태풍의 경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자 관측소들의 위치들이 거의 육상에 있을 건데, 자 그러면 태풍 진행 경로에 오른쪽 해당되는 게 바로 부산 인근 지역들이 되겠지. 주로 이 지역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자, 이것도 하나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디귿 나의 관측 지역은 태풍 진행 경로 오른쪽. 이거는 위에 문제에서 봤지. 현재 태풍 지금 풍향의 변화를 보게 되면 현재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했기 때문에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위험 반원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11번 가나는 동해에서 관측된 계절별 수온과 염분, 연직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혼합층은 8월보다 2월에 두껍다. 자, 혼합층이라는 것은
수온의 연적 분포에 따라서 나눴을 때 표층 부분에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 층을 혼합층이라는 거지.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돼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곳인데, 그래서 바람 세기에 이 혼합층 두께는 비례하게 되는 거지. 자, 어쨌거나 혼합층은 표층 부분의 수온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월과 8월의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 2월이 수온이 일정한 깊이가 좀 더 깊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혼합층은 2월이 더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니은 8월은 2월보다 강수량이 많다. 자, 강수량은 바로 염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특히 표층의 염분에. 자, 그러면 8월, 2월 비교해 보면 8월의 염분이 특히 낮기 때문에 바로 8월의 강수량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겨울보다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잖아, 맞지?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 거지. 자, 디귿 8월의 해수 밀도 표층 심층보다 크다. 자,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높을 때 밀도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8월의 표층을 보게 되면 심층에 비해서 수온은 높고 그리고 염분은 낮습니다. 바로 밀도가 작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심층보다 심해층보다는 표층의 밀도가 작을 것이다. 자, 12번 대서양 수계의 수온과 염분 분포 나와 있는데 A, B, C는 저층수, 심층수, 중층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대서양의 심층순환에서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중층수, 그 다음이 심층수, 제일 밑이 저층수입니다. 중심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밀도 가장 작은 것이고 가장 아래쪽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밀도 가장 큰 것. 자, 그래서 A가 가장 밀도가 작기 때문에 중층수고 B가 그 다음으로 밀도가 큰 심층수, C가 바로 가장 밀도가 큰 저층수. 참고로 심층수와 저층수를 비교하면 심층수는 염분은 더 높지만 자, C 저층수가 수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가장 밀도가 큰 거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A는 B보다 깊은 곳을 흐르는 해류이다. A는 중층수로서 가장 밀도가 작아서 가장 위에 있다 그랬어. 자, 틀렸지? 자, 니은 B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참고로 중층수와 저층수는 남반구 고緯도에서 침강한 다음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고緯도, 북대서양에서 침강한 다음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지. 자, 디귿 C는 남극 중층수, 아니지 저층수라 그랬습니다. 자, 13번 자, 남방진동지수가 나와 있는데 남방진동지수가 나오면 타프라, 이걸 기억하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원래 남방진동지수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타히티에서의 해면 기압값에서 다윈의 해면 기압값을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란 것은 타히티에서 빼는 거고 프라는 것은 플러스 값일 때 라니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 자, 다윈이 어디냐면 다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의 북쪽 부분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야. 지역명인데, 자, 그림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다윈의 북쪽, 어쨌거나 이 지역은 서태평양입니다. 만약에 라니냐면 무역풍이 센 거니까 무역풍이 강화되게 되면 표층 있는 따뜻한 물들이 좀 더 많이 이동해서 다윈 지역, 이 지역, 서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갈 거야. 수온이 올라간단 말은 현재 그 위에 있는 공기들을 해수면 위에 있는 공기를 더 잘 데워서 상승시킬 거니까 기압은 더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다윈의 해면 기압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증가하게 되겠지. 남방진도지수 값이. 그래서 플러스 값이 된다면 라니냐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갑시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남방진동지수가 값이 큰 것이 바로 라니냐, 그리고 값이 작은 게 바로 B가 마이너스 값 가지는 게 엘니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라니냐, B가 엘니뇨. 자, 기억. A 시기는 B 시기보다 무역풍이 강하게 불었다. A가 라니냐니까 무역풍이 강한 것 맞고. 자, 니은 A 시기는 B 시기보다 워커순환. 자, 워커순환은 서태평양에서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동태평양에서 하강하는 이 전체적인 순환을 바로 워커순환이라는 거지. 그러면 무역풍이 강할수록 동서 바다 간에 현재 보면 수온차가 커지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서태평양의 수온 높아지면서 상승기로 강해지고, 그리고 동태평양 수온이 내려가면서 하강기로 강해지는 것. 그래서
무역풍이 강할 때 워커 순환도 강해진다. 라니냐 때 강합니다. 자,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평균 강수량. 자, A 시기. 자, 동태평양을 했습니다. 오히려 A 시기일 때, 라니냐일 때 동태평양은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빠져나간 만큼 밑에 심해층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용승도 강해지기 때문에 동태평양은 라니냐 때 수온이 더 내려갑니다. 그 말은 표층 위에 있는 공기를 더 못 데우게 될 거니까, 상승기류가 더 안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오히려 강수량은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은 틀렸다. 14번. A와 B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총 복사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총 복사 에너지는 바로 광도와 동일하죠. 자, 그리고 이 플랑크 곡선에서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곳, 바로 람다맥스 최대 세기 파장은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됐지. 표면 온도와 람다맥스 최대 세기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자, 어쨌거나 람다맥스가 동일하다는 말은 표면 온도가 동일하다는 걸 의미하겠지. 자, 기억. A와 B의 분광형 같다. 분광형은 표면 온도에 대응되는 이제 값이기 때문에 분광형 표면 온도가 동일하니까 분광형도 동일하겠지. 자, 니은.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자, 반지름을 묻는 것은 현재 광도 10밖에 없습니다. 자, 광도식이 자 이렇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 광도는 R제곱 T4승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반지름과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지금 표면 온도가 두 개가 동일하고 광도는 지금 다른 거지. A가 B보다 현재 광도가 더 크죠. 바로 이 플랑크 곡선에서 아래 면적이 바로 광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A와 B 중 A가 더 광도가 크다. 근데 표면 온도는 동일하다. 그 말은 A가 반지름이 더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A와 B는 광도 같다. 다시 말하지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바로 광도를 의미합니다. 각 파장별로 이 에너지를, 그 세기를 쭉 현재 보면 모두 다 합친 것, 바로 적분시킨 거기 때문에 바로 전체 면적 자체가 광도가 된다. 자, 15번. 자, 별의 물리량. 자, 광도가 가장 큰 것. 자, 광도를 숫자시킨 게 절대 등급이잖아. 그러면 절대 등급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을수록 밝은 거죠? 그러면 지금 비교했을 때 안타레스가 가장 숫자가 작잖아, 맞지? 그러면 안타레스가 광도가 가장 크겠지. 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 표면 온도는 뭐를? 분광형은. 그러면 OBA, FG, K, M이니까 가장 온도 높은 건 시리우스 B가 되겠죠? 자, 반지름 카펠라와 안타레스 돼 있는데, 자, 카펠라와 안타레스. 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밝지? 안타레스가 더 밝은데 온도는 낮지. 표면 온도는 낮은데 밝게 보려면, 극복하려면 광도는 R제곱 T4승이 비례하잖아, 맞지? 그러면 T가 작으면 R이 엄청나게 커야지. 됐지? 자, 평균 밀도 시리우스 B가 태양보다 크다. 자, 평균 밀도. 자, 시리우스 B 보면 오케이. 자, 11.5잖아, 맞지? 자, 우리 태양은 얼마입니까? 4.8, 5 정도를 가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놈은 우리보다 어둡잖아. 그러면 주결상에서 이놈은 더 온도가 낮을 거니까, 자, 광도가 작을 거니까 아래쪽에 있다 그 말이죠? 아래쪽에 있으면서 온도는 어때? 높지. 그러면 아래쪽 왼쪽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주결상의 왼쪽 아래 누굽니까? 백색 외성 되는 거지. 그래서 백색 외성. 근데 백색 외성, 백색이라면 무슨요? 백색이면, 흰색이면 무슨요? A형. 그러면 A형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보게 되면 적색 거성, 적색만 현재 적색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맞나? 분포 범위가, 온도의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 가로축으로. 그리고 백색 외성도 마찬가지에 A형뿐만 아니라 B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카펠라 광도 계급. 자, 이거 숫자 5를 말하는 거지. 자, 숫자 5는 누굽니까? 주결. 자, 그러면 아까 카펠라 보게 되면 이게 주결성이야 묻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자, G2고 0.7. 자, 볼게. 지금 이 자료에서 G2에서 마이너스 0.7 이 위치라는 거지. 누가 됩니까? 근데 이 표를 굳이 꼭 안 해도 되지. 기본적으로 태양도 뭡니까? G2지. 태양도 주결성이지. 그런데 우리보다 밝아도 밝아. 그 말은 위에 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주결성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 그치? 16번. HR도상에서 원시별이 진화되는 경로를 쭉 나타낸 건데, 자, 기억. 질량이 클수록 영연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참고로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죠.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명 역시 별의 수명도 짧습니다. 그리고 전체 진화 단계 중에 각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 역시 다 짧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위에 자료상에서도 100태양 질량 그리고 0.1태양 질량 비교하게 되면 현재 질량이 클수록 시간이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질량 클수록 영연 주기를 도달할 때까지 표면 온도 변화 나와 있는데, 표면 온도는 가로축의 변화이기 때문에 가로축의 변화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0.1태양 질량 같은 경우에 주기열 될 때까지 가로축의 변화는 이만큼, 그리고 100태양 질량 같은 경우에 가로축의 변화는 이만큼이 되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디귿 진화 과정에서 정역학적 평행 상태에 유지한다. 정역학적 평행 상태라는 것은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열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그 열에 의한 외부로 밀고 있는 내부 압력, 자, 그리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체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중력,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게 되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되는 그 상태를 정역학적 평행 상태라고 하지. 자, 그런데 지금 원지성에서 주계열이 되는 것은 중력 수축을 하면서 계속 수축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력 수축에 의해서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크기가 변하고 있는 거니까 정역학적 평행은 아니라는 거지. 자, 17번. 자, 별 내부에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자, 수소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가장 마지막에 철까지 만들면 끝나는 거죠. 자, 갑니다. 별 중심에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맞지? 맞고. 자, 초고성 내부 규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보다 깊은 곳. 참고로 계속 밖으로 밀려나는 거지. 처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중심부에서, 그 다음에 수소 껍질 계속 밀려나는 거죠.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계속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더 무거운 애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맞지? 자,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 당연히 깊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훨씬 더 수소가 훨씬 더 바깥쪽에 있다는 것. 헬륨도 마찬가지 바깥쪽에 있다는 것. 자, 철 핵융합 반응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자, 철 핵융합 반응은 철을 뭉쳐가지고 좀 더 무거운 놈 만든다. 그 말이야. 더 이상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이었죠. 자, 마지막. 자, 도플력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에서 자, T1부터 쭉 봤다 그랬잖아. 맞지?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T1을 보면 파장이 길어진 것, 짧아진 것? 짧아진 것, 청색편이. 그 말은 접근 후퇴? 접근. 그러면 A가 우리한테 접근한다. 그 말이잖아. 됐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계 반시계? 반시계가 돈다. 자, 중심별 A에 있을 무렵 행성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A는 접근하니까 행성은 멀어지겠죠? 둘 다 회전 방향 똑같고 순간의 움직임은 반대니까. 자, T2일 때 행성 의한 식현상 일어날 수 있다. T2. 참고로 T2는 T1 다음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별 A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고 행성은 반대편에 오겠죠. 자, 식현상은 행성이 우리 앞에서 별을 가리는 거잖아, 맞지? 지금 반대 위치잖아? 안 일어나겠지? 자, 별의 질량분의 행성의 질량 클수록 람다맥스. 자, 이 람다맥스는 파장 변화량 최대치를 말하지. 그 말은 속도가 가장 빠를 때를 말하지. 근데 시선 속도가 빠르려면 기본적으로 공전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은 공전 속도에 비례하느냐 묻는 거지. 됐나? 자, 별의 질량은 그대로일 거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자, 행성의 질량 클수록, 자, 내가 펜을 돌릴 때하고 가방을 돌릴 때하고 내 몸이 많이 휘청거리는 건 가방. 그러니까 행성 질량 클수록 별이 많이 휘청거리는 거잖아. 그러면 행성 질량 클수록 별의 공전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9번. 가는 은하 물리량 기억 니은 구분에 나타낸 것. 그리고 나는 A에 해당되는 은하. 자, A와 B는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보게 되면 형태상 타원 은하가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바로 타원 은하고 B가 나머지 불규칙 은하가 되겠지. 자, 기억. A는 타원 은하 맞고,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 평균 나이 기억. 자, 돼 있는데, 참고로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 성간물질이 많습니다.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별의 탄생이 많다. 그래서 젊은 별들이 많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재료가 풍부하니까 현재 큰 별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큰 별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푸른색을 띠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에 대비돼서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 성간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별의 탄생이 생기지 않는 거지. 그래서 별들이 많이 나이가 많다는 것. 늙은 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애들, 질량이 작아서 수명이 긴 애들이니까 질량 작은 애들,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들이 많겠지. 자, 그래서 니은은 기억. 자, 기억의 나이 될 수 있겠죠. 자, 디귿 성간물질 함량. 자,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불규칙 은하가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니은 현재 성간물질 함량으로 해도 맞겠지? 자, 그리고 디귿 역시 맞는 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자,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와 나선 은하 중에 성간물질 가장 많은 건 불규칙 은하, 그 다음이 나선 은하, 마지막으로 타원 은하가 가장 성간물질 양이 적다는 것. 자, 20번. 현재 우주 구성하는 요소 A, B, C,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일 건데, 자, A.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빛. 전자기파는 같은 말이 빛이지. 자, 빛으로 광학적으로 관측되지 않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을 발휘하는 것. 바로 암흑물질이 되는 거지. 참고로 암흑물질 있다는 증거들은 중력 렌즈 현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참고로 원래 광학적으로 봤을 때 중심부의 질량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래 케플러 회전이라고 바깥으로 감에 따라서 현재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현재 바깥으로 가더라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은 바로 물리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자, 이것도 역시 증거가 될 건데 알아두시고, 자, B. 질량과 부피를 가지며 전자기파로 관측. 전자기파로 빛으로 관측될 거니까 보통 물질 되겠지. 세 번째로, 자, 청력을 발휘한다.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바로 암흑 에너지가 되겠지. 자, A는 질량 가진다. 맞고, 질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발휘하는 것. 자, 니은. 빅뱅 이후 우주 B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자, 빅뱅 이후에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대로 현재 우리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와 반대로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일정합니다. 밀도가 일정하다 말은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밀도가 일정하려면 질량 계속 늘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양이 일정한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 맞는 말. 디귿. 현재 우주에서 A 플러스 B보다 C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참고로 A가 암흑 물질 차지하는 비율이 27% 정도, 그리고 보통 물질은 약 5% 정도,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 참고로 A와 B는 현재 질량체이기 때문에 중력을 발휘하는 거고,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래서 이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가속 팽창되고 있는 거잖아. 답은 5번.